네, 안녕하세요. 전기전자공학부 16학번 이장원입니다. 발표 앞서 먼저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대 유튜브 시대에 다들 유튜브 한번 해볼까 하는 막연한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 근데 막상 제가 어떤 영상을 올려야 할지를 모르겠어서 그냥 제 꿈으로만 간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 이번 반도체 물성 수업을 통해서 제 첫 번째 유튜브 영상을 올릴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과제를 기획하신 전종욱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제 학번 끝자리가 0이기 때문에 제가 부여받았던 문제는 시트 레지스턴스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해라 했습니다. 먼저 이제 발표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시트 레지스턴스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 두 번째로 회로 설계자의 영역, 세 번째로 공정 개발자의 영역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트 레지스턴스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항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항식은 비저항률이 고려됐을 때 로 곱하기 a분의 l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a를 반도체에서는 w 곱하기 t로 나타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식이 바로 이 식입니다. q mu n n d w t 분의 l, 그리고 q mu n n d t 분의 t 분의 1을 묶고 이렇게 묶어주고, w 분의 l을 묶어서 각각 r 스퀘어 n 스퀘어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때 r 스퀘어는 rs, 즉 시트 저항입니다. 그리고 n 스퀘어는 넘버 오브 스퀘어 w분의 l입니다. 이렇게 레지티비티, 로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차지와 일렉트론 모빌리티, 그리고 단위면적당 도핑한 도너의 개수, 즉 일렉트론의 개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은 사실 t분의 로우죠. 로우를 t로 나눠준 값, 그것이 시트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r은 아까 봤듯이 r 스퀘어, 시트 저항과 n 스퀘어, 넘버 오브 스퀘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직접 회로에서 저항을 구현하려면, 근데 실험실에서 우리가 실제로 막 빵판에 브레드보드에 저항을 꽂는 것과는 차이가 당연히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실험실에서 빵판에 꽂을 때는 그냥 뭐 4.7옴 저항을 꽂는다, 4.7K 저항을 꼽는다, 그러면은 딱 그 정도 수준의 저항값이 인가가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런 반도체 수 마이크로미터에서 더 요즘은 이제 수 나노미터, 막 7나노미터까지도 가고 5나노미터도 지금 생산하고 하겠다 계획을 세우고 있죠. 이런 수치 값에서는 저항 구현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산업에서 직접 회로를 만들 때 회로 설계자와 공정 개발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로 설계자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회로 설계자는 레이아웃, 즉 2차원 평면에 스케치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건축에서도 먼저 건축 설계 도안을 만들고 그 만든 도안에 따라서 시공을 들어가죠.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에서도 회로 설계자가 먼저 큰 그림을 그려줍니다. 회로도를 짜주고 그거를 이제 공정 개발자가 실제로 그 랩실 이런 데 들어가서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했듯이 저항값이 결정되는데 R 스퀘어와 N 스퀘어가 있다 했죠. 이제 이 중에서 회로 설계자들이 컨트롤하는 부분은 바로 넘버 오브 스퀘어입니다. 식을 다시 가져와서 살펴보면 넘버 오브 스퀘어는 뭐였죠? 네, W분의
L입니다. 즉 width와 length를 이제 회로 설계자들이 컨트롤함으로써 이 number of square 값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죠. 회로 설계자가 width를 10, length를 100으로 설정한다면 이제 number of square가 어떻게 나올까요? 그림을 그려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ngth가 100입니다. 그리고 대충 그리겠습니다. width가 10이라고 나오죠. 이제 각 시트들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number of square 아까 식 보면은 ns는 w분의 1이었죠. 대입을 해봅니다. 10분의 100 10 쉽죠? number of square는 10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일직선으로 간단하게 나오면 정말 좋죠, 회로가. 근데 실제 회로에서는 이렇게 일직선으로만 쭉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고, 또 이제 전류를 흘려 보내주는 전극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특별하게 컨택트 마스크라는 것을 그리기 때문에 이 넘버 오브 스퀘어 값을 좀 더 정확하게 재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그렸는데 이런 모양의 회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아까 말했던 일직선인 부분들도 존재하지만 이렇게 90도로 각진 부분도 존재를 하고요. 컨택트 마스크도 2개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럴 때는 넘버 오브 스퀘어를 어떻게 셀까요? 일단 90도 코너인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한 시트당 0.56 스퀘어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컨택트 마스크가 있는 컨택트 레지온은 1시트당 0.65 스퀘어 값을 가집니다. 이 값들을 이용하면 이제 넘버 오브 스퀘어 값을 구할 수 있죠. 일단 일직선 상에 이렇게 있는 시트들은 여기 4개, 2개, 3개, 2개, 4개 있죠. 얘네들은 한 시트당 1스퀘어 값이니까 그냥 개수 더해주면 됩니다.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4 총 15개죠? 네, 15개 있으니 스퀘어 값도 15고요. 90도 코너에 있는 시트가 총 4개 있으니까 스퀘어 값은 아까 말했듯이 0.56 곱하기 4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컨택트 마스크는 총 2개니까 0.65 곱하기 2 다 더해주게 되면 15 더하기 2.24 더하기 1.3이네요. 그러면 18.24 18.24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넘버 오브 스퀘어 값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회로 설계자 영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회로 설계자는 위스와 랭스를 통해 넘버 오브 스퀘어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 개발자의 영역입니다. 공정 개발자들은 아까 회로 설계자들에 의해서 완성된 회로도를 기반으로 해서 공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W분의 L은 회로 설계자였던 N스퀘어 값이고 나머지 R스퀘어, RS, 즉 시트 레지스턴스 이 값을 공정 개발자가 컨트롤하는 겁니다. 공정 개발자들은 이 RS 값에서 도핑, ND 값, 도핑을 얼마나 할 건지 ND 값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두께 T를 정함으로써
RS 값을 결정합니다. 근데 아까 뮤 n도 있었잖아요. 뮤 n은 이제 일렉트론의 모빌리티, 즉 속도인데 일렉트론의 모빌리티는 이제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레티스 스캐터링과 임퓨리티 스캐터링인데 각각이 뭔지 한번 살펴보죠. 레티스 스캐터링은 이제 동일한 실리콘을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절단되는 방향에 따라서 절단면에 따라서 이 캐리어가 바라보는 레티스의 어떤 피리어딕한 스트럭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밀러 지수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죠. 뭐 110 방향으로 잘랐다, 100 방향으로 잘랐다 이 표준 값으로 각 기업마다 정하는데 뭐 예를 들어 삼성은 뭐 110 방향으로 자른다, 하이닉스는 100 방향으로 자른다. 이게 바로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레티스 스캐터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달라진 레티스 스캐터링 값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일렉트론 모빌리티 값도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임퓨리티 스캐터링인데 말 그대로 임퓨리티니까 우리가 반도체 공정을 할 때 이 도핑을 얼마만큼 해주냐, 즉 도핑 컨센트레이션에 따라서 또 이제 일렉트론 모빌리티 값이 당연히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네, 농도에 따라서 당연히 속도 변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 반도체 공정 개발자는 두께도 결정하고 이 도너의 도핑을 얼마나 해줄 거냐도 결정을 하면서 이제 이 임퓨리티 스캐터링과 레티스 스캐터링에 의해서 일렉트론 모빌리티 값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반도체 회로에서 저항을 구현할 때는 이렇게 R스퀘어와 N스퀘어라는 변수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데 R스퀘어는 공정 개발자, N스퀘어는 회로 설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한마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또 잠잠하다가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게 이제 홍대, 지금 인천의 인하대까지 많이 전파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대도 마냥 안전지대라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다들 정말 잘해왔지만 앞으로가 고비인 만큼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더 나아가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